한 영국 기자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상식을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기자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한국 땅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의 한 영웅을 둘러싼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자 중국 자본까지 나서서 입을 막으려 했던 그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도 분명 소름이 돋을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저는 마크입니다. 제 손에는 지금도 펜 굳은 살이 남아있죠. 영국에서 30년간 금융 전문 기자로 살았거든요. 런던 시티의 화려한 마천루 사이에서 수많은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제 이름이 실리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런던이 아닙니다. 여보세요, 김치찌개 하나요. 서툰 한국어로 주문을 하며 고개를 숙였죠. 아직도 이 나라 말이 어색합니다. 2025년,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2년이 됐는데도 말이에요. 왜 저 같은 영국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그 이유를 말하려면 참 부끄럽습니다. 10년 전 이야기로 돌아가야 해요. 2015년 여름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에는 팩스 한 장이 도착했어요. 독일 레버쿠젤에서 온 보도자료였죠. 손흥민, 토트넘 이적료 2200만 파운드. 저는 그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아시아 선수네. 이번엔 한국이라고? 2200만 파운드라니. 말도 안 되는 거품이야. 제 머릿속에는 이미 기사 제목이 떠올랐어요. 아시아 선수 거품론, 과대평가된 이적료. 그런 식으로 말이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2002년 월드컵에서 좀 놀랐다는 정도? 그것도 심판 덕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시아 선수들은 언제나 과대포장이야. 유럽에 와서 몇 년 못 버티고 다시 돌아가는 게 뻔해. 제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한 말이었죠. 그때 제 목소리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서구 언론의 우월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저는 기사를 썼습니다. 손흥민 이적료 2200만 파운드. 과연 합당한가? 제목부터 의심을 품게 만들었어요. 기사 내용은 더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의 실패 사례를 줄줄이 나열했죠. 박지성도 언급했고 기성용도 끌어들였어요. 손흥민 역시 아시아 선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그런 식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며칠이 지났어요. 제 이메일에는 항의 메일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온 것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 쓰는 애들이 뭘 안다고. 정말 오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토트넘에서 골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한 골, 두 골. 시즌이 지나갈수록 더 많은 골을 넣었죠. 처음엔 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선수 특유의 초반 반짝임이겠지. 곧 한계가 드러날 거야. 하지만 손흥민은 멈추지 않았어요.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서 제 기사는 완전한 오보가 됐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에이스가 됐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인정받았어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독일을 이긴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어요.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실력이었죠.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때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무실 서랍에는 그때 썼던 기사 사본이 들어있었어요. 밤마다 그 기사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아시아 선수의 한계라는 제 표현이 얼마나 무지했던지. 그리고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이 결승에 올랐을 때 저는 TV를 꺼버렸습니다. 볼 면목이 없었거든요. 동료들은 물었어요. 마크, 손흥민에 대한 수정 기사 안 쓸 거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죠.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가 젊은 아시아 선수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게 싫었어요. 그 자존심이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2020년 제가 다니던 신문사에서 축출됐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손흥민 관련 기사 때문에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였죠. 독자들은 제가 쓴 다른 기사들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마크가 쓴 기사면 믿을 수 없어. 제 3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있을 때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이정료, 정말 2,200만 파운드가 전부였을까? 금융 전문 기자로 살면서 느낀 건데, 이정료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공개되는 숫자 뒤에는 항상 숨겨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너스나 인센티브.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계약에는 아시아 시장 관련 조항들이 들어가는데, 손흥민 계약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제 오만함을 사과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제가 놓친 진실이 있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겪은 일들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문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한국의 작은 중고 서점에서 이런 걸 발견하다니.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그 서점에 가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한국에 온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어가 서툴렀죠.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게 일상이었어요. 영국 신문들을 인터넷으로 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거든요. 아저씨, 또 왔네요. 카페 사장님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 사람들의 이런 따뜻함이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낯선 사람끼리 이렇게 말을 걸지 않거든요. 네, 또 왔네요. 저도 어색하게 대답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안 가져온 저는 어쩔 수 없이 근처 건물로 피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헌책방이었어요. 책과 기억이라는 이름의 작은 서점이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책들이 천장까지 빼곡히 쌓여 있었죠. 영국의 옛날 도서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한 분이 카운터에서 인사를 건네셨어요. 구부정한 등, 두꺼운 안경. 평생 책과 함께 사신 분 같았죠. 비 피해서 잠깐만 있겠습니다. 제가 어색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외국분이시네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영어 책 코너를 찾았어요. 예상대로 오래된 영어 소설들이 몇 권 있었죠. 셰익스피어, 디킨스, 모두 낡은 책들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어 책 사이에 뭔가 이상한 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두꺼운 봉투 같은 거였어요. 겉면에 영어로 뭔가 적혀 있었죠. 호기심이 생긴 저는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토트넘 호스퍼 FC.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례 재무보고서 사본. 제가 금융 전문 기자였으니까 이런 서류가 뭘 의미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죠?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두꺼운 종이 뭉치가 나왔어요. 첫 페이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토트넘의 공식 재무보고서였거든요. 그것도 제가 그토록 관심 있어 했던 그의 것이었어요. 이정료 및 선수 계약 관련 지출 내역. 그 항목을 보는 순간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겨가며 찾았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드디어 찾았어요. 손흥민 레버쿠젠 이적. 그 밑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200만 파운드. 그런데 뭐가 더 있었어요. 별표가 하나 달려 있었거든요. 별표를 따라가니 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기 금액은 기본 이정료이며 별도 조항에 따른 추가 지급 내역은 기밀사항으로 분류됨. 기밀사항? 추가 지급 내역?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금융 전문 기자로서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밀이라고 표시된 항목들은 보통 아저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점 할아버지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제가 그 서류를 들고 물었죠. 아, 그거요? 누군가 책 사이에 끼워놓고 간 거예요. 외국 서류 같던데. 필요하시면 그냥 가져가세요. 할아버지는 무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서류인지 말이에요. 정말 가져가도 될까요? 그럼요. 어차피 저희한테는 쓸모없는 거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런 후함이 놀라웠어요. 영국이었다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찾았어요.
혹시 손흥민과 관련된 다른 내용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맨 뒤쪽 부록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아시아 시장 개발 관련 선수 계약 특별 조항. 그 부분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여기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흥민 계약에 포함된 아시아 시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금액은 검은 펜으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거였어요. 이 서류가 정말 진짜라면 제가 알고 있던 이정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생겼어요. 이 서류가 정말 진짜일까요? 혹시 가짜는 아닐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워진 그 숫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 박사. 예전에 유럽에서 잠깐 알고 지낸 한국의 금융 전문가였어요. 그분이라면 이 서류의 진위를 가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 박사에게 연락하기 전에 알아둘 게 있었어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그리고 이런 서류들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김 박사의 첫 마디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마크, 이 서류가 진짜라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문제예요.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선 김 박사를 만나게 된 과정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김 박사에게 전화를 건 건 그 서류를 발견하고 사흘 뒤였습니다. 솔직히 망설였어요. 10년 만에 연락하는 거였거든요. 여보세요. 김 박사님이신가요? 저 마크입니다. 마크.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 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예전에 런던에서 만났을 때처럼 말이죠. 실은 한국에 와 있어요. 도움을 좀 요청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에 계신다고요? 어디서 만날까요? 이틀 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김 박사는 예전보다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한국까지 오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손흥민에 대한 과거의 오보,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서류에 대해서 말이죠. 김 박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서류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가져온 토트넘 서류를 김 박사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분은 안경을 고쳐 쓰고 한 페이지씩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가요? 이 서류의 양식이나 내용은 분명히 진짜 같아요. 하지만 김 박사가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이 검은 펜으로 지워진 부분 말이에요. 보통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숨기지는 않거든요. 그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거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마크,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금융 거래가 디지털로 기록돼요.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에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든요. 그게 이 서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만약 토트넘이 한국 기업이나 은행과 거래를 했다면 그 기록이 우리나라 시스템에 남아있을 거예요. 김 박사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로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죠.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다음 날부터 김 박사와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김 박사는 저를 금융감독원 근처의 한 건물로 데려갔어요. 여기가 제가 일하는 데이터 분석 회사예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많은 그래프와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거든요. 와, 이게 다 뭐예요? 한국의 모든 금융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김 박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 시스템으로 토트넘 관련 거래도 찾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한국의 IT 기술력을 보여드릴게요. 김 박사가 컴퓨터 앞에 앉더니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검색 조건들이 나타났습니다. 토트넘, 손흥민, 이정료. 검색어를 입력할 때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찾았다. 김 박사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뭘 찾았어요? 이것 보세요. 바로 그 시기에 한국의 한 은행을 통해 영국으로 송금된 기록이 있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송금 주체는 레버쿠젠, 수취인은 토트넘. 그런데 김 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송금액이 두 번에 나눠서 들어왔네요. 두 번요? 첫 번째가 2,200만 파운드.
그런데 여기 보세요. 김 박사가 다른 항목을 가리켰어요. 한 달 뒤에 별도 항목으로 600만 파운드가 더 송금됐어요.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600만 파운드요? 네. 그런데 이 두 번째 송금의 명목이 특이해요. 어떻게요? 아시아 마케팅 파트너십 계약 이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가 서류에서 본 아시아 시장 잠재력 프리미엄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실제 이적료는 2,800만 파운드였던 거죠. 김 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왜 이걸 숨겼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마크.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정보를 은폐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김 박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통화를 마친 김 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크,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방금 전화가 글로벌 풋볼 위클리라는 매체에서 온 거예요. 리앙이라는 편집장이 당신을 찾고 있다고 하네요. 리앙?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누군데요? 중국계 자본이 투자한 축구 전문 매체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당신을 찾는 거죠? 김 박사의 질문에 답하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마크 씨인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누구시죠? 글로벌 풋볼 위클리의 리앙입니다. 당신과 긴급히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목소리에서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죠. 리앙의 눈빛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그를 만나게 됐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김 박사와 함께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는 소식이 어떻게 새어나갔는지는 지금도 의문이에요. 리앙과의 만남은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로비에서 이뤄졌습니다. 마크 씨, 만나서 반가워요. 리앙은 정장차림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날씬한 체구였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리앙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는 전혀 친근하지 않았어요. 커피 한잔 하시죠. 우리는 호텔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리앙은 주문도 하기 전에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마크 씨, 요즘 뭘 하고 계신가요? 그냥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어요. 적응이요. 전직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가 말이에요. 리앙이 제 과거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혹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니죠?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모르는 척 하실 거예요. 김 박사라는 분과 함께 뭔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리앙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톤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마크 씨,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손흥민의 이적료에 대해 뭔가 새로운 정보를 찾으셨나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리앙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정보를 발표할 생각이신가요?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가요? 제가 축구 전문 기자거든요. 당연히 관심 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경계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마크 씨, 조언 하나 드릴게요. 리앙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아시아 선수가 유럽 선수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건 말도 안 돼요. 2,200만 파운드도 과대평가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어요. 그런 기사를 쓰실 생각은 없나요? 손흥민이 과대평가됐다는 내용 말이에요. 왜 그런 기사를 써야 하죠? 마크 씨, 현실을 봐요. 아시아 축구의 한계는 분명해요. 한국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아시아 수준이거든요. 리앙의 말에서 노골적인 차별의식이 느껴졌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을 거예요. 리앙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왜요? 마크 씨, 제가 일하는 글로벌 풋볼 위클리는 중국 최대 미디어 그룹이 투자한 회사예요. 우리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조언이에요. 손흥민 관련해서 이상한 기사 쓰시면 안 돼요. 이상한 기사요? 그 선수가 실제보다 더 가치 있다는 식의 기사 말이에요. 리앙이 테이블 위에 명함을 올려놓았어요. 마크 씨,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게 어때요? 좋은 조건으로 모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라는 거죠? 간단해요. 손흥민이 과대평가됐다는 기사를 써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그 기사를 전 세계에 배포해드릴게요. 완전히 넘어오라는 얘기였어요.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리앙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럼 마크 씨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방해할 수밖에 없겠네요. 방해요? 마크 씨가 찾은 그 서류. 혹시 진짜라고 확신하세요? 제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서류까지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마크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리앙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제가 헌책방에서 서류를 발견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이게 뭐죠? 증거예요. 마크 씨가 가짜 서류를 조작했다고 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완전히 협박이었어요. 그 서류는 제가 조작한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과거에 손흥민에 대해 악의적인 기사를 쓴 기자가 갑자기 그 선수를 옹호하는 서류를 찾았다고요? 리앙의 논리는 교묘했어요. 제 과거를 역이용하고 있었거든요. 제안을 다시 드릴게요.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싫다면요? 그럼 마크 씨의 한국 생활이 매우 불편해질 거예요. 우리 영향력은 마크 씨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리앙이 일어서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아, 그리고 김 박사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조심하라고요. 김 박사까지 위협하는 순간 제 안에 뭔가가 끌어올랐어요. 김 박사는 관련 없어요. 관련 없다고요? 하하, 마크 씨는 정말 순진하시네요. 리앙이 사라진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진실을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김 박사에게 무슨 위험이 닥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리앙의 협박이 오히려 제 의지를 더 굳게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진짜 진실이 뭔지 반드시 밝혀내겠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그 서류가 진짜인지부터 확인해야 했어요. 김 박사가 말한 한지 장인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서류를 만지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한지 장인을 찾게 됐는지부터 설명해야겠어요. 리앙과의 만남 이후 김 박사와 함께 대책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마크, 그 서류의 진위를 확실하게 밝혀야 해요. 김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떻게요? 한국에는 종이 감정 전문가가 있어요. 특히 한지를 만드는 장인 중에 서양 종이도 구별할 수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정말요? 네. 박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70년 넘게 한지만 만드신 분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김 박사와 함께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로 향했어요. 서울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죠. 여기가 맞나요?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맞아요. 박 할아버지는 이런 조용한 곳을 좋아하세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낡은 한옥 한 채가 나타났어요. 대문 앞에는 전통 한지 공방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죠. 똑똑똑. 문을 두드리자 한참 뒤에 문이 열렸어요. 허리가 구부정한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시오? 안녕하세요. 박 할아버지. 김 박사 소개로 왔어요. 아, 김 박사가 말했던 그분들이구만. 할아버지가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작업실에 들어서자 코끝에 나무 냄새가 스쳤어요. 벽면에는 하얀 종이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커다란 물통과 여러 가지 도구들이 놓여 있었죠. 앉으시오. 할아버지가 방바닥을 가리켰어요. 할아버지, 서양 종이도 구별하실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요. 70년 동안 종이만 만져봤는데 못할 게 뭐 있겠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 서류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제가 토트넘 서류를 꺼냈어요. 할아버지가 안경을 찾더니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만지는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거 참, 뭔가 이상한가요? 아니요, 이상한 게 아니라 흥미롭네. 할아버지가 종이를 빛에 비춰보더니 냄새를 맡기도 했어요. 이 종이는 독일에서 만든 거요. 어떻게 아세요? 종이에는 다 특징이 있어요. 나무 펄프 성분도 다르고 표백 방식도 다르거든. 할아버지가 돋보기를 꺼내더니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것 보시오. 여기 워터마크가 있어요. 워터마크요? 종이에 새겨진 투명한 무늬예요. 빛에 비춰야 보이거든. 정말로 빛에 비춰보니 희미한 무늬가 보였어요. 독일 프리미엄 용지에서만 볼 수 있는 워터마크요. 이런 종이는 매우 비싸거든.
그럼 진짜 공식 서류라는 뜻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가짜를 만들려고 이런 비싼 종이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할아버지가 다른 페이지들도 하나씩 검토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여기 검은 펜으로 지워진 부분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펜의 성분이 다른 부분과 달라요. 어떻게요? 원래 인쇄에 쓰인 잉크는 유성이에요. 그런데 지우는데 쓰인 펜은 수성이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나요? 나중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웠다는 뜻이죠.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지워진 내용을 볼 수 있나요? 글쎄요. 쉽지 않을 텐데.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방법이 있긴 해요. 옛날 기법인데. 어떤 기법이요? 특수한 화학 처리를 하면 지워진 글씨가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정말요? 해주실 수 있나요? 해보죠. 어차피 할 일도 없고. 할아버지가 작업대로 향했어요. 여러 가지 약품들을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섞기 시작했어요. 이거 위험하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평생 이런 일 해왔으니까. 할아버지의 손놀림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70년 경험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자, 이제 기다려봅시다. 약품을 바른 종이를 조심스럽게 말린 뒤 특수 램프 밑에 놓았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나타났어요. 서둘러 다가가 보니 정말로 지워진 글씨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어요. 600만 파운드. 숫자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아시아 마케팅 프리미엄. 김 박사가 찾아낸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이런 재미있는 일 오랜만이네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이 서류가 뭔데 이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전체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손흥민 이적료의 진실,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말이죠. 호,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젊은이, 진실을 밝히는 일은 중요해요. 저도 평생 정직하게 한지를 만들면서 살아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진실을 막으려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테니까. 할아버지의 경고가 마음에 걸렸어요. 돌아가는 길에 김 박사가 말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네. 그런데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리앙이 방해하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해요. 그때 제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이메일이었죠. 발신자는 리앙이었어요. 마크, 당신의 조사를 중단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메일을 끝까지 읽고 나서 김 박사에게 보여줬어요. 이들이 정말 심각하네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찾아준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챕터 6 결정적 증거 감춰진 아시아 프리미엄의 가치.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도달하기까지는 정말 험난한 과정이 있었어요. 리앙의 협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한지 장인 할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온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마크, 큰일 났어요. 김 박사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해킹 시도가 있었어요. 해킹요? 네. 다행히 보안 시스템이 막아냈지만 누군가 토트넘 관련 데이터를 지우려고 했어요. 리앙의 짓이 분명했어요. 이제 정말 서둘러야겠어요. 그럼 오늘 밤에 만날까요? 안전한 곳에서요. 그날 밤 김 박사와 만난 곳은 한강변의 작은 카페였어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대화하기에 좋았죠. 마크, 제가 며칠 더 조사해봤어요. 뭘 찾으셨나요? 토트넘과 레버쿠젠 사이에 정말로 비밀 조항이 있었어요. 김 박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것 보세요. 화면에는 복잡한 계약서 내용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예요? 레버쿠젠과 토트넘 사이의 원래 계약서예요. 독일 연방금융청에서 찾아낸 거예요. 독일에서요? 네.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독일 연방금융청이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역시 김 박사의 능력은 대단했어요. 여기 보세요. 제 조항이 따로 있어요. 김 박사가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아시아 시장 개발권 이항에 따른 추가 보상.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의 마케팅 권리도 함께 넘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별도 비용이 든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김 박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 프리미엄 가격이 600만 파운드였다는 거예요.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실제 이적료는 2,800만 파운드. 당시 아시아 선수 최고 기록이었죠.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그토록 폄하했던 손흥민의 가치가 실제로는 상상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숨겼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계약서를 자세히 보면 김 박사가 또 다른 조항을 가리켰어요. 여기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요. 비밀 유지요? 양 구단이 실제 이적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거예요. 왜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김 박사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다른 구단들의 견제 때문일 거예요. 아시아 선수에게 이런 큰 돈을 줬다는 게 알려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무슨 문제요? 유럽 축구계의 차별적 시선 때문이에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선수를 과소평가하거든요. 리앙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그럼 이 비밀을 지키는 게 손흥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과거에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손흥민이 그 가치를 충분히 증명했잖아요. 오히려 이 진실이 밝혀지면 아시아 축구의 위상이 올라갈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 내용을 발표해도 되는 거네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리안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리앙이었어요. 받아보세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세요. 마크. 마지막 경고예요. 리앙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차가웠어요. 지금 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세요. 싫다고 하면요. 그럼 당신이 한국에서 한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거예요. 협박은 그만하세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우리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 박사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빨리 움직여야 해요. 어떻게요? 제가 아는 한국의 독립 언론사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어요. 뭐요? 토트넘 구단에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직접요? 네. 제가 아는 토트넘의 재무 담당자가 있어요. 은밀하게 연락해 볼 수 있어요. 이틀 뒤 김 박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마크, 확인됐어요. 정말요? 토트넘 재무팀에서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어요. 정말로 600만 파운드가 추가로 지급됐다고요. 드디어 모든 증거가 완성됐어요. 이제 발표할까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하지만 리앙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 순간이 왔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챕터 7 진실의 폭로, 한국 영웅의 진짜 가격표.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간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리앙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말씀드려야겠네요. 김 박사와 함께 한국의 독립 언론사 스포츠 진실에 연락을 취했던 건 금요일 오후였어요.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중요한 제보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떤 제보인가요? 손흥민 선수의 실제 이적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편집장님의 목소리에 관심이 묻어났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스포츠 진실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기자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곳이었죠. 정말 놀라운 내용이네요. 편집장님이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게 모두 사실인가요? 네. 모든 증거를 검증했습니다. 김 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기사로 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2시쯤 김 박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마크,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스포츠 진실에 압력이 들어왔어요. 누구한테서요? 글로벌 풋볼 위클리에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리앙의 지시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편집장님이 겁을 먹었어요. 기사 발행을 취소하겠대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어떡하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김 박사, 제가 직접 언론사를 만들면 어떨까요? 언론사요? 네. 인터넷 매체로요.
요즘은 개인도 언론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리양이 모든 기존 언론사를 압박할 수는 없을 테니까. 다음 날부터 준비에 들어갔어요. 진실 스포츠라는 인터넷 매체를 만들었죠. 마크, 웹사이트가 완성됐어요. 김 박사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와, 정말 그럴듯하네요. 간단하지만 전문적으로 보이는 사이트였어요. 이제 기사를 올릴까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제가 밤새 쓴 기사의 제목은 이랬어요. 충격. 손흥민 실제 이적료 2,800만 파운드. 숨겨진 600만 파운드의 비밀. 기사를 업로드하는 순간 정말 떨렸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었거든요. 올렸어요. 김 박사가 확인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처음엔 조회수가 거의 없었어요. 새로 만든 사이트니까 당연했죠. 그런데 김 박사가 묘안을 냈어요. 마크, 이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해보죠. 좋은 생각이네요. 김 박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기사를 공유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 1시간쯤 지나니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예요? 와, 대박이네요. 역시 손흥민이 최고였구나.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좋은 댓글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런 가짜 뉴스 믿지 마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냐. 리양 측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가려지지 않았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마크, 다른 언론사에서 연락 왔어요. 김 박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어느 언론사요?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네요. 드디어 주류 언론의 관심을 끌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독일의 빌드지에서도 연락 왔어요. 점점 더 큰 파급 효과가 생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가디언지 기자와 화상 인터뷰를 했어요. 마크, 이 자료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가요? 네.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검증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일주일 뒤 가디언지에 관련 기사가 실렸어요. 손흥민 이적료 미스터리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다.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토트넘 구단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과거 손흥민 선수 영입 시 아시아 마케팅 관련 별도 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승리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날 밤 김 박사와 함께 치킨과 맥주로 축배를 들었어요. 마크, 해냈네요. 김 박사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마크의 용기 덕분이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10년 전 제가 손흥민을 폄하했던 그 기사로 인해 생긴 죄책감이 드디어 씻어졌거든요. 이제 정말 떳떳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게는 한 가지 더 큰 결정이 남아 있었거든요. 챕터 8 지속되는 영향, 한국의 위상과 마크의 새로운 삶. 공항 출국장에 서서 제가 내린 마지막 결정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겠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벌어진 놀라운 일들을 말이에요. 토트넘의 공식 발표가 나간 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마크, 리양에게서 연락 왔어요. 김 박사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사과하겠대요. 그리고 글로벌 풋볼 위클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네요. 정말요? 네. 중국 본사에서도 압박이 들어왔나 봐요. 이번 일로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거든요. 진실의 힘이 이렇게 큰 줄은 몰랐어요. 며칠 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크 씨인가요? 손흥민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흥민, 선수님이세요? 네. 이번 일로 연락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과거에.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고요? 진실을 밝혀주셔서요. 저도 오랫동안 궁금했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마크 씨가 한국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배운 게 더 많아요. 그럼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요.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요. 일주일 뒤 손흥민 선수와 만났어요.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죠. 안녕하세요. 실제로 본 손흥민은 TV에서 보던 것보다 더 인상적이었어요.
마크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과거 기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이해해요. 손흥민 선수의 너그러움에 감동했어요. 대신 이번 일로 많은 게 바뀌었어요. 어떡해요? 다른 아시아 선수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마크 씨 덕분이에요. 그 순간 제가 한 일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손흥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아시아 선수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한 달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크, 영국에서 연락 왔어요. 김 박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누구한테서요? BBC에서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다큐멘터리요? 네. 마크의 이야기로요. 진실을 찾은 기자라는 제목으로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더 큰 변화가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지낸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됐거든요. 김 박사 같은 사람의 정직함, 한지 장인 할아버지의 뚝심, 헌책방 할아버지의 따뜻함. 이 모든 게 저를 변화시켰어요. 김 박사, 저 한국에 계속 있으려고 해요. 어느 날 저녁 김 박사에게 말했어요. 정말요? 네. 이제 영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가족은 어떡해요? 저 혼자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김 박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환영해요, 마크. 그리고 정말로 영국행 비행기 티켓을 취소했어요. 대신 한국에서 새로운 언론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진실 스포츠를 제대로 된 언론사로 키우는 거였죠. 마크의 한국 적응기라는 칼럼도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외국인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 좋은 점들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죠.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지 알았어요.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한국인의 자부심을 보고 감동했어요. 리안 같은 사람들의 거짓말과는 차원이 다른 진실을 한국에서 배웠어요.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1년 뒤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마크, 손흥민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발롱도르 후보에 올랐어요. 김 박사가 흥분해서 알려줬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시상식에서 마크 얘기를 했어요. 저 얘기를요? 진실을 밝혀준 영국 기자가 있었다고요. 그 덕분에 자신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서 한강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10년 전 오만했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한국 사람들,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의 마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 모든 것이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저 자신을 찾는 여행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거요.